나만 믿고 따라와. 건강 믿고 따라와. 그냥 따라만 하면 건강이 절로 따라오는 따라와. 오늘은 남성들의 말 못할 비밀, 전립선 비대증을 완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보훈병원 비뇨의학과 전문의 류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다룰 주제가 전립선 비대증인데 남자들한테만 있는 질병인 거죠? 네, 맞습니다. 남성에게만 있는 장기가 전립선인데 많은 환자분들이 전립선이 뭔지 잘 모르십니다. 맞아요. 뭔가 남자한테 뭐 좋은 거고 뭐 나쁜 거고 이런 음식들은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전립선은 방광 아래 요도에 붙어 있는 장기이고 남성에게만 있습니다. 중요한 기능은 역시 생식기관인데 처음 만들어지는 정자는 기능적으로 미숙하고 운동성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전립선액과 만나서 운동성도 부여받고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전립선액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아연이라든지 구연산 같은 물질들이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밖에서 올라오는 감염들을 차단시켜줘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요로 감염이 더 낮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관인 것 같은데 사실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면 비대증, 커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전립선은 태어났을 때는 완두콩만한 아주 작은 크기인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커집니다. 중요한 원인은 남성 호르몬과 노화입니다. 정상적인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남성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커지는 건데요. 물론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함으로써 소변 나가는 길을 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뭐 어쨌든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게 뭔가 큰 질병처럼 저는 와닿지는 않는데 이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치료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 전립선 비대증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굳이 치료를 안 해도 되지 않냐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치료가 필요한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일시적으로 또는 평생 소변줄을 낄 수도 있고요. 방광 결석이나 요로 감염, 심지어는 신장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평생 소변줄이요? 그리고 신장이 나빠져요? 모든 남성들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건 아니죠? 물론 전립선이 비대하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기능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면 굳이 치료를 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다면 주저없이 병원에 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뭐 전립선이 커졌다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느낄 수가 있나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요?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 나오는 길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소변을 보려고 할 때 한참 망설여도 잘 안 나오는 증상이 있다든지 소변 줄기가 가늘고 끊기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잔뇨감, 소변을 아주 자주 본다거나 급박하게 보는 증상도 있을 수 있고 밤에 주무시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일상생활에 불편한 의미이군요. 근데 이게 전립선 비대증이 저희가 만성질환 중 하나로 좀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금방 치료가 안 돼서 그러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약물을 치료하면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수술한 직후에는 약물을 끊어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서 또 전립선이 자라기 때문에 계속 경과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약물 치료도 약물 치료지만 조금 더 심하신 분들은 수술까지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소변이 마려운데 배가 불러오는데 소변이 안 나오는 증상을 우리가 요폐, 요저류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적으로 생기거나 소변에 피가 나오거나 염증이 자꾸 생긴다든지 방광결석이 생긴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신장 기능이 나빠진다든지 이러면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수술은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는 내시경 수술을 하는데요. 내시경 끝에 전기칼을 달아서 전립선이 막혀 있는 곳으로 가서 전립선을 깎아줍니다. 방광과 요도 사이를 뻥 뚫어 놓는 수술을 하는 것인데 이 전기칼 말고 레이저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립선이 너무 큰 경우에는 이제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평생 소변줄을 끼고 살아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조금 하셨잖아요.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 암 이런 걸로 좀 발전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많은 환자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은 서로 무관한 질환입니다. 별개다? 맞습니다. 전립선이
커진다고 해도 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은 증상이 서로 거의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어렵고요. 또 두 가지 질병을 모두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도 꽤 되기 때문에 50세 이상 남성에서는 매년 피검사를 통한 전립선 암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단 조금 이제 화장실에 가시는 게 불편해진다 하신다면 병원을 찾아서 우리 의료진에게 뭔가 이런 조언을 얻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증상이 조금 비슷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전립선 암의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전립선암이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한참 진행이 된 경우인데 전립선암이 커지면서 방광이나 요도를 누르는 증상, 이것은 사실 전립선 비대증과도 거의 비슷한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는 감별하기가 어렵고 전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뼈전이가 흔한데 그런 경우에는 그 해당 뼈 부위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감별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아무리 들어도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병원은 가까이. 항상 검진을 미리미리 받아보시면 이런 것들 막 질병이 더 전이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찾아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변을 좀 오래 참기, 그러다 뭐 1시간 후에 화장실 가기, 이런 걸 하면 좀 훈련이 되지 않을까. 네. 뭔가 전립선도 근육을 키우듯이 뭐 이런 거 안 될까요? 다소 이제 위험할 수 있는 발상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소변을 많이 참으면 배뇨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민성 방광 환자분께는 일부 추천을 드리는데 이런 환자분들이 기능적으로 이상이 없을 때 비뇨의학과 전문의들이 15분에서 30분 정도 소변을 참았다가 화장실에 가는 걸 권장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일부 환자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일시적으로라도 뭔가 이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전립선 비대증의 어떤 증상 호전의 근간은 사실 약물 치료이긴 한데 만약에 이제 약물 치료가 아닌 방법으로 조금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저는 좌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좌욕은 진짜 너무 좋아요. 남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도 좌욕은 무조건 진짜 저는 강추. 우리 또 선생님께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말 못할 고민들, 선생님께만 털어놓는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진료를 보시면서 이거는 우리 환자분들에게 꼭 말씀드려야겠다. 그 당부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자분들께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료 보실 때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치료가 가장 좋은 치료냐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단 한 가지의 치료를 꼽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분들마다 증상이 다 다르고 그리고 검사 결과도 서로 다르고 치료에 대한 효과도 서로 상이하십니다. 또 환자분의 나이라든지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은 본인한테 맞는 치료를 결국엔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전립선 비대증은 개인 맞춤형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시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오셔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말 못할 고민 병원에서 우리 전문의와 또 진료를 받아보시면서 근간적인 이 병적인 것도 해결하시고요. 그 마음의 짐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선생님과 함께 긴 얘기 나눠봤는데요. 따라하다 보면 건강이 절로 따라오는 따라와. 여러분들도요, 이 전립선 비대증 완전 정복하시고요. 건강하세요.